네, 몸에 나쁜 거는 맛있고 몸에 좋은 거는 맛이 없죠. 정말일까요? 정말이라면 신은 우리에게 왜 그랬을까요? 떡볶이나 라면은 맵거나 혹은 자극적이어야 하죠. 많은 분들이 몸에는 안 좋을 것 같아도 이건 어차피 이렇게 먹는 거야 라는 인식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마치 이런 먹거리에서만은 우리의 몸보다는 혓바닥의 기쁨에 절대적인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죠. 근데 이 친구들을 자주 먹지만 가족이나 내가 아끼는 사람들에게 권하진 않죠. 이유는 제가 말 안 해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겠지만 이들은 저렴하고 빠르게 도파민을 뽑아내줄 수는 있지만 먹을 때마다 우리 몸에게 왠지 모를 미안한 감이 밀려온다는 것이죠. 도파민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어쩌면 우리는 이 물질 덕분에 계속된 삶의 힘듦과 피로감을 참고 견뎌내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조금 위험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인공 감미료, 유화제, 안정제, 착색제, 발색제 등 거의 필수로 아질산염이라는 물질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성분들이 단백질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발암물질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 사람이 매일 섭취해도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정도의 일일 허용 섭취량을 합동식품첨가물위원회라는 곳에서 연구를 통해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MSG로 알려진 L골루탄산 나트륨은 심지어 우리 몸에도 약 한 10g 정도 있다고 알려져 있을 만큼 우리 몸에 그리 낯선 물질은 아닙니다. 다만 MSG를 오랫동안 아주 많이 흡수하게 되면 나쁜 독소가 생겨서 신경 손상을 일으킬 수도 있는데 아직 미성숙한 영유아나 노약자분들은 잠재적 위험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바로 앞에 언급한 합동식품첨가물 전문가위원회에서 식품첨가물의 독성을 평가한 결과 1일 허용 섭취량만 잘 지키면 MSG는 인체에 안전할 수도 있다라는 발표를 했다고도 하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모든 것들은 지금까지 밝혀진 결과들일 뿐 맹신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예전,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도 더 된 이야기를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897년 키리 부인이 방사선을 연구할 때만 하더라도 당시 물리학자들은 인간이 물리적 세계에 관해서 발견할 것은 모두 다 발견했다고 장담하고 있었다는 거죠. 심지어 한 물리학자는 이제 물리학에서는 이제까지 나온 수많은 과학적 증명과 사실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한 측량을 하는 것 외에는 달리 할 일이 없어졌다라고 선언을 하기도 했다는데요. 그러나 이 시기에 키리 부인은 방사능이라는 분야에서 조금 더 깊이 연구를 시작했고 훗날 라듐이라는 물질을 발견하고 분리해내는 데 성공하게 이르러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이후 반사능이 뭔지도 모르고 있던 시절 그저 어둠 속에서 스스로 빛을 내는 이 라듐이라는 광물의 매력에 이끌려서 야간성 시계, 화장품, 심지어 암을 치료하는 의약품으로까지 광범위하게 이 라듐이라는 물질은 사용되게 됩니다. 특히 야광시계의 경우 예전에는 거의 반수작업이었기 때문에 붓으로 이 라듐 페인트를 묻혀서 입술을 사용해서 붓끝을 뾰족하게 만들어요. 그거를 갖다가 시계판 위에 이렇게 발라줬기 때문에 아주 직접적으로 라듐과 접촉하기도 했지만 밤에 퇴근하게 되면 이들에게 보여지는 밝은 빛들 때문에 사람들은 이들을 라듐천사, 라듐걸스로 불리며 아주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후에 결과는 이미 다들 알고 있듯이 수많은 이들이 방사능의 피폭에 의해서 백혈병과 각종 심각한 질환들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십수년이 흐른 뒤에야 방사능 피폭에 대한 진지한 연구가 시작되게 되고요. 여기서 꽤 끔찍했던 세계 역사까지 들추는 이유는 인간은 언제나 익숙해져 있는 것들에 대해서 관가할 수 있다는 부분을 한 번쯤 생각해봤으면 하는 의미에서입니다. 앞서 처음에 언급했던 여러 가지 식품 첨가물들, 일일 권장치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정말로 우리 몸에 무해한가? 이거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어쩌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도 약 100년 전 과학자들이 이제는 과학은 조금 더 정확한 측량을 하는 것 외에는 달리 할 일이 없어졌다라고 선언을 했을 때처럼 지금의 우리 과학 수준을 과대평가하고 있지는 않을까 한번 깊게 생각해 볼 일입니다. 물론 저희 또한 이런 생각들이 모든 첨가물들이 보편화된 이 시점에서 괜한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 또한 동시에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만약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자연에 있는 원물에 가까운 재료들만 잘 배합하고 잘 활용해도 충분히 우리의 입과 몸을 동시에 즐겁게 해줄 수 있다는 걸 우리 모두는 사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누가 말하더군요. 할지 말지 찝찝하면 그냥 하지 않는 게 답이다라고. 최소한 덜 사용할 수 있으면 덜 사용하면 되고 덜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얘기는 사실 어떤 분들한테는 상당히 보기 껄끄러운 이야기일 것이고 반대로 저희와 같은 결을 가지신 분들에게는 앞으로의 먹거리나 재료 선택하는 기준과 가치관이 조금 더 신중해졌으리라 생각됩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계속 저희의 결을 지켜나가면서도 극강으로 맛있는 또 입도 좋아하고 몸도 좋아하는 그런 먹거리를 만드는 것이 저희들의 사명이라 생각을 하고 저희 아이덴티티를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저희들에게 바라시는 게 있거나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으면 언제든 댓글을 달아주시고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더 디테일한 응답을 남기실 수도 있으니까 언제든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영상을 우연히 보시게 되신 분들은 다음에 이 영상 찾기 힘드실 겁니다. 꼭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과떡볶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